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포근해지면서요. 저녁 나들이 하기도 굉장히 좋아졌죠. 저녁에 야경 드라이브를 가도 좋고요. 또 이 가까운 동네 공원에서 커피 한 잔을 해도 좀 기분이 날씨 때문인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근길에 보는 동네 풍경 그리고 퇴근 후에 저녁에 보는 풍경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낮에 가는 시장과 또 밤에 문을 여는 이 야시장의 풍경도 사뭇 다른데요. 특히 야시장에는 맛있는 먹거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저녁 나들이로 야시장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요즘 나들이 겸 야시장 가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봄이 되면서 야시장도 하나둘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영천 공설시장에도 처음으로 야시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야시장의 이름도 굉장히 예쁜데요. 영천이 별의 도시인 만큼 야시장의 이름도 별빛 야시장입니다. 이색 먹거리가 가득한 별빛 야시장의 개업날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별의 도시로 이름난 영천, 별밤에 만나는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 오늘을 위해 비장의 요리 실력을 갈고 닦아온 야시장 운영자들, 수많은 도전 끝에 탄생한 메뉴들을 내놓는데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맛있다 맛있구만.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먹어보고 싶어요. 야, 먹을 거 있고 맛있다, 좋다. 장터에 흔히 빠질 소냐? 먹다가도 어깨춤이 절로 난다. 맛과 낭만이 어우러진 별빛 야시장, 첫날 장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예부터 영남지방의 3대 시장으로 꼽혀온 영천 공설시장. 상설시장 외에도 5일장의 전통을 이어온 이곳에 새롭게 먹거리 야시장이 선다는데 바야흐로 개장 3시간 전? 난데없이 웬 떡인가요? 오늘 저희가 별빛 야시장이 개업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별빛 야시장이 대박나게 해달라고 공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분 어떠세요? 기분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요. 잘 될 거예요. 고사상의 활용점정 불지머리까지 나오셨으니 고사 준비 끝. 사장님, 저 고사 지내러 가시지요? 네. 고사 지내러 가시죠. 개장 앞둔 마음이야 조급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지. 7개 야시장 부스 운영자들이 기원하는 건 단 한 가지. 장사 잘 되게 부탁드립니다. 장사 이력도 요리 분야도 제각각인 이들이 대박의 꿈을 안고 고향 영천을 알리기 위해 한데 뭉쳤다. 많이 설렙니다. 많이 기대도 되고요. 대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야시장을 인하여 멀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서 그 음식도 먹어주고 영천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장사는 시장이 잘 되면 저도 같이 잘 되겠죠. 오늘의 야시장이 서기까지 준비 기간만 장장 6개월.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분평회를 거쳐 최종 선발된 7명의 운영자들에게 별빛 도시의 기대가 남다른데. 우리 영천 별빛 야시장은 대형 할인마트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야시장 먹거리 부스, 개성 만점 별미들을 공개합니다. 즉석 퓨전 요리라는 원칙 아래 만들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개발하는 음식이 얼마더냐. 하나같이 독특한 메뉴를 자랑하는데 가만 색색의 야채를 돌돌만 이것은 설마 이름난 영천 한우? 한우를 이용한 한우 롤을 만들었거든요. 영천이 한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쓰는 한우는 30에서 45개월 미만인 암소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육즙도 되게 좋고 그리고 질기지 않고 맛있어요. 요리 경력이야 기이하지만 장사는 초보인 엄마를 위해 아들까지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모자가 함께 만든 한우를 직접 농사지은 포도즙 소스로 단정하고 손님만을 준비 완료. 일단은 전에 요리를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긴장되거나 이런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엄마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열심히 많이 살고 같이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곳 부부가 나란히 선 이 집. 가래떡으로 면을 볶는 광경부터 눈길을 끄는데 10여 년 장사 경력의 야시장까지 진출하는 사연이 있단다.
우리의 모토는 꿈과 희망이 줄 때 먹는 그런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여기에 계시는 상인분들과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려고 내려왔습니다. 중화 요리집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메뉴는 바로 탕수육. 장사도 봉사활동도 늘 함께 해왔다는 남편분. 요리사답게 손길이 섬세한데 알고 보니 이 탕수육이 그냥 평범한 탕수육이 아니란다. 돈베기로 만든 탕수육입니다. 돈베기는 맛도 있고 영양도 많고 이렇게 좋은 영천의 돈베기를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돈베기로 탕수육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재료로 다양한 퓨전 요리를 즉석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별빛 야시장 7인 7색 부스들. 정성 들인 음식이 쏙쏙 등장하니 벌써부터 성공 예감 뿌뿌. 별야 화이팅! 드디어 촛불 밝힌 별빛 야시장. 직전 공연으로 분위기 물오르고 모두의 기대 속에서 개장식 막이 올랐다. 오늘같이 항상 사람이 붐비고 두 번째는 영천의 명소가 되고 조용한 재래시장에 실로 오랜만에 시끌벅적 활기가 넘친다. 야시장을 가득 메운 맛있는 행렬들. 독특한 퓨전 요리에 관심도 뜨거운데 과연 남녀노소 다양한 입맛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까? 돼지 탕수육보다 영천 돈베기 탕수육이 진짜 맛있습니다. 컵밥 약간 매콤한 게 맛있어요. 어른들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영천시장에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고 좋아요. 이만하면 첫날 장사는 합격점. 다양한 메뉴들로 성장기 청소년을 입만 잃은 어르신 따라온 주부 평가단에 데이트 코스 찾은 커플까지 야시장의 매력에 푹 빠졌으니 덕분에 운영자들 쉴 틈 없이 바빠도 신바람이 절로 난다. 이 야시장이 생기니까 우리 공주들 시장 활기가 확 솟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정신없고 너무 좋았어요. 행복합니다. 손님들 많이 오셔서 힘든 것도 있는데 보람된 게 더 큰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의 별밤을 밝히는 새로운 명소. 매일 저녁 반짝 문을 여는 별빛 야시장. 입맛 살리는 별미와 더불어 장터의 활기를 즐기고 싶다면 달밤의 제조 아니 별밤의 야시장 나들이 어떠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영천 별빛 야시장으로 오세요. 네, 영천 별빛 야시장에 다녀와 봤습니다. 상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메뉴부터 정말 색다르잖아요. 영천 한우를 이용한 한우롤, 돈베기 탕수육, 그리고 마라탕까지 정말 다양한 메뉴들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을 제외하고요.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복사꽃이 또 만개해서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요. 영천에 가시면 야시장 가보는 것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의 전통 놀이죠. 고싸움 놀이 현장으로 가보실 텐데요. 그런데 아니 정월 대보름도 아닌데 무슨 지금 고싸움이야 하는 분들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싸움은 원래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구지역 확산의 위험이 있어서 안전해질 때까지 조금 됐다고 합니다. 네, 기다린 만큼 더 즐겁고 멋진 축제 현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신명나는 한판 고싸움 놀이 현장으로 또 광주 칠성 마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광주의 칠석동, 사만시대 때부터 형성된 오랜 역사를 지닌 마을입니다. 800살 먹은 은행나무 아래서 당산제를 모시며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해오는 이 마을은 터의 모습이 소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형상이라 그 거센기를 누르기 위해 매년 해오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싸움놀이. 올해도 펼쳐진 고싸움놀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긴 역사의 고싸움놀이가 이제는 축제가 됐습니다. 마을의 전통이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된 거죠. 남녀노소 불문, 오늘은 눈치 볼 거 없이 마음껏 뛰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놀이의 장입니다. 책에서만 보던 민속놀이들이 더 신기하고 재미있나 봅니다. 고싸움 놀이 축제 어떤 축제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우리 하는 그 고싸움 놀이 축제는 세상 만사 고로 엮고 고로 풀고라는 주제로
우리 광주 남구 그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일원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싸움이라는 게 네. 정월대보름에 하는 거 아닌가요? 정월대보름 한참 지났잖아요. 네네네. 원래 정월대보름에 하는 이제 민속 세시 풍속 민속 놀이인데 금년도에 그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그 전염 그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기돼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로에서 올해도 세상만사, 고로 풀고 고로 엮어갈 수 있게 된 건데요. 추운 겨울 축제가 봄날에 열려 놀기는 더 좋았습니다. 투어 던지기, 놀이인이 즐기면 되는데 또 지긴 싫어서 살짝 경쟁의식이 놀이의 재미를 더하네요. 미안! 잠깐만, 어지러워! 향이 났다! 너 넣었어? 향이 났다! 넣었어? 와서 즐겨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이 누나랑 게임을 해보니까 좀 어땠어? 재밌어요. 그저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죠. 누구나 즐거운 놀이지만 불러보니 엄마 아빠가 더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원래 아빠가 이거 살을 주워주고 애들이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나와서 놀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예, 그냥 맨날 일만 하다가 밖에 나와서 활동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님 어렸을 때는 이런 놀이로 이렇게 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 때도 이거 놀진 않았어요. 아, 이렇게 젊은 세대에 동참을 하시는구나. 마치 신기해서 노는 것처럼. 오늘은 바람도 좋아 연날리기 딱 좋은 날. 바람을 타고 긴 꼬리를 흔들며 알록달록 예쁜 년들이 하늘을 수놓네요. 능숙하게 얼레를 다루는 아빠의 솜씨가 자랑스러운 아들의 한마디. 아빠 우리가 제일 높아요. 보니까 지금 오늘 오셔가지고 아버님이 더 신나신 표정 같아. 재밌어요. 어떤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구경도 하고 사람도 많이 있고 날씨는 좀 안 좋지만 사람도 많이 있고 신선하잖아요. 전통놀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애들도 해본 적이 없고. 야, 어떻게 아이들도 아빠 따라서 잘 즐겨주던가요? 그럼요. 야, 아들! 네. 집에서 게임하다가 이렇게 와서 연날리고 노니까 어때요? 밖에서 노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밖에서 노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우, 똘망똘망해. 아우. 네, 마음껏 뛰놀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민속놀이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곳 축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작년에도 오고 지금 올해도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애들이 밖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야, 좋네. 축제장을 누비는 이곳, 요즘 새로 나온 수레일까요? 바퀴가 달려서 밀며 달리는데 아이들이 올라앉은 자리가 마치 고처럼 생겼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고 아니에요, 고? 고동차예요, 고동차. 고동차? 네. 아니, 이거 타고서 돌 수 있는 거예요? 네. 보니까 아이들 돌던데.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진짜. 어머, 고싸움한 고가 이렇게 또 변신해 있을 줄이야. 야, 고를 달고서 달리고 있는 고동차. 그러면 이거 몸무게 제한 있어요? 몸무게 제한 없고 이제 아이들을 위주로 좀 많이 태우고 있어요. 어머, 지금은 딱 양갈래에다가 딱 봐도 귀여운 소녀잖아. 오빠. 저 한번 태워주면 안 돼요? 아, 저는 좋습니다. 좋아요? 안전하게 고싸움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고동차. 고에 오르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달려라! 원형의 고는 무게가 5톤이지만 고동차는 작고 바퀴도 있으니 저 덜 비하는 거 맞죠? 아유, 그치요? 어떻게 두 바퀴도 안 돼? 왜 다 도망가는 거야? 한번 더, 안 가! 진짜 피하는데? 고동차 타고 필 받은 김에 고를 타는 느낌을 더 이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고를 닮은 장치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VR 좌석입니다. 고이에 오르듯 좌석에 앉아 헤드셋을 쓰면 눈앞에 가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고싸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고싸움이라 새로운데? 마치 고이에 올라앉아 내려다보는 듯 고싸움장이 360도 보이고 실제 고싸움하는 것처럼 좌석이 흔들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리얼하게 고싸움 체험을 하는 동안 칠성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때부터는 공인된 불놀이 타임. 정월대보름에 못하고 기다렸던 달집 태우기를 하며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달집 태우기는 모든 부정과 사악함을 불살라버리고 질병도 근심도 없는 세상을 기원했던 우리의 세시풍속인데요.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돌며 소원을 빚는데 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박정상, 강해, 선옥이 올해 소원하시는 모든 일 달집과 함께 이렇게 꼭 이루셔, 달집 태우기 함께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집 태울 때 같이 소원 좀 비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한 일을 저기 함께 날려버리고요. 제 소원도 함께 빌었습니다. 네. 달집 태우기 불빛을 조명 삼아 드디어 고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기세등등 두 마을의 고가 입장하고 풍물가락에 호흡을 맞추며 고위에 오른 줄패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고를 맨 누리꾼들이 힘을 모읍니다. 고를 부딪히고 맞대며 힘겨루기를 하는데 고싸움은 상대방의 고를 덮쳐 땅에 닿게 하면 이기는 것, 빙빙 돌며 기회를 노립니다. 줄을 높이 들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대격전 끝에 드디어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래도 이겼던 졌던 두 마을에 대풍 들길 바랄게요.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밀고 안 힘드세요? 힘들지. 요거 전부 다 힘이 다 똑같이 들어. 누구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적게 되는 것이 아니야. 전부 다 똑같아. 누가 한 명이라도 게으름 피우면 절대 안 되겠네요. 안 되지. 그것이 밀려버려 그러면은 전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이겼죠. 오! 승자의 여유로움이 이곳에서 느껴지네. 일찍 이겨야지. 풍년이 온대요. 우리의 이런 전통 놀이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싸움 화이팅! 안녕하세요. 승자의 기운을 받아라! 고싸움은 농한기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마을의 화목과 풍년을 기원했던 조상님들의 성스러운 행사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면 더 즐거운 것이 우리의 민속놀이죠. 고로 엮고 고로 풀고 고로에서 즐거웠던 잔치에서 잘 놀다 갑니다. 네, 세상만사 고로 엮고 고로 풀고라는 주제를 열린 광주 칠석동 고싸움 놀이 축제 현장에 다녀와 봤습니다. 어르신들의 힘이 대단하시네요. 네, 아마 요즘 자라는 어린이들 또는 또 저희 세대도요, 실제로 고싸움을 보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제를 통해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이제는 고싸움을 VR로도 체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축제 기간이 아니라도 고싸움을 체험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전통 놀이를 알려주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 준비한 소식도요.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사임당과 율곡이가 나고 자란 곳 오죽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죽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경포 호수가 거울처럼 빛나고 대관령 고갯마루가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어린 율곡이 자라났겠죠.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인 율곡이이와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을 배출한 강릉 오죽헌입니다. 오죽헌은 600년 전에 강릉 채시가 터를 잡았었습니다. 그땐 채시 집이었겠죠. 근데 왜 오죽헌이라는 별칭이 붙어졌겠어요? 오죽, 까마귀처럼 검은 대나무가 많은 그런 곳이 있어서 별칭으로 오죽헌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누가 태어난 거죠? 네, 오죽헌 몽영실에서 어머니 사임당이 용꿈을 꾸고 율곡 선생님이 태어났답니다. 오죽헌 곳곳에는 특별한 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줄기가 검은 대나무인데요. 까마귀처럼 검은 대나무가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까마귀 오자의 대나무죽, 오죽헌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먹물을 담뿍 빨아들인 것처럼 검은 빛깔이 선명한데요. 묵향 가득한 오죽헌의 몽룡실에서 율곡이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율곡을 낳기 전에 꿈을 꾸는데요. 동해바다에 사는 용이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와 품에 안겨주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율곡을 낳았고 율곡은 6살까지 이곳에서 자라며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학자 율곡 선생님 태어난 그 건물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은 600년 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보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아마 최고의 분이, 최고의 성인이 태어난 곳이니까 잘 보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 오죽헌입니다. 고풍스럽고 정갈한 한옥에 오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죽헌은 15세기 후반에 지어졌을 거라 추정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 주택 건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에 속합니다. 수령 600년의 매화나무와 배롱나무도 율곡의 손길을 간직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신사임당의 화폭이 담긴 초충도 화단도 이곳에 있었을 겁니다. 나비와 벌이 날아들던 화단은 여전히 그림 속에서 향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긴 세월을 지나며 강산이 변하고 사람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현명한 어머니이자 현모양처의 표상이 된 신사임당.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로 불린 율곡이이. 이처럼 오죽헌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새겨지고 지폐에 그려진 이름을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오죽이 자라난 담장 아래를 거닐다 보면 이곳에서 살았던 이들의 진솔한 숨결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래전 오죽헌 안뜰을 걸었던 모자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만나볼 소식은요. 한 지역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수십 년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경북 향토 뿌리 기업이라고 해서요. 대를 이어가며 오랫동안 지역민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나 음식점에 대한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시에서도요. 3대째 30년 이상을 이어온 전통 맛집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손자, 손녀까지 이어지려면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않으면 힘든 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요? 3대째 30년 이상 이어온 대전의 전통 맛집들을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전에 가면 뭘 먹을까? 전통 있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 대전시가 인증한 맛집들이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사다가는 안 하셔요. 그러니까 똑같이 집에서 마늘도 까고 고추도 따고.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어머니가 딸에게 전해주며 대를 이어가는 맛. 그래서 이젠 대전을 대표하는 맛이 됐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 3대째 30년 전통의 맛을 만나봅니다. 대전의 옛 모습이 남아있는 원도심은 대전 여행의 1번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길 따라 발길 닿는 곳으로 떠나는 대전 어디까지 가만히. 오늘은 대전 원도심을 왔습니다. 여기 오면요 맛있는 먹을거리가 참 많아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대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음식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만 있지만 저는 칼국수예요. 튀김소보로 맛있다 해서 지금 튀김소보로 사가지고 오는 길이거든요. 저는 매콤한 두부두루치가 제일 생각나요. 대전을 대표하는 맛,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아유, 그 집 유명하죠. 그 음식도 좋고 이렇게 맛있고 유명한 집들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전시가 인정한
3대째 30년 이상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어디부터 가야 되나?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단골이 되고 만다는 전통의 맛집을 찾아 고고! 이 모습, 이 향기 옛날 그때 그대로입니다. 여기 있네요. 3대 30년시 인증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요. 그럼 지금 몇 대신 거예요? 네, 2대예요. 2대시면 그럼 할머니는? 아내 계시는. 그리고 따님이신 거예요? 네. 대흥동 골목에서 1972년 처음 문을 열었고 현재까지 50여 년째 한 가지 메뉴만을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1년 묵은 총각무와 오징어를 끓여낸 오징어 국수.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하신 음식을 만들어 파신 할머니가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얗게 센 머리에서부터 왠지 고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대전 대흥동 오징어 국수의 주인공 일대 문수록 할머니입니다. 어머님도 또 기억에 남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많으시겠네요. 옛날에 충대 교수들 아주 어렸을 때 지냈던 사람 지금 한 60대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는데요. 추억의 집이라고 많이 오고 이제 자기네들이 오다가 이제 애들도 자손들도 다 따라와요. 시원하고 칼칼한 오징어 국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1년 묵은 총각무 김치를 잘게 썰고 멸치와 파뿌리로 낸 육수를 끓여내면 깊은 감칠맛이 나는데요. 여기에 오징어를 넣으면 시원한 맛이 더해지죠. 어머님이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뭐 강조하신 게 있어요? 모든 재료를 사다가는 안 하셔요. 그러니까 똑같이 집에서 마늘도 까고 고추도 따고 뭐 사다가는 하지만은 그때 고추 손수 꼭지 따서 방앗간 가서 빠고 손수 이렇게 남한테 맡기고 사다 먹는 음식을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래야 음식이 안 변하니까. 자, 그럼 변하지 않는 추억의 맛 오징어 국수를 먹어볼까요? 먼저 국물이 팔팔 끓으면 맛있게 익은 오징어를 건져 먹습니다. 이 맛이죠. 적절하게 신맛, 적절하게 매운맛, 적절하게 단맛, 감칠맛까지. 이야, 최고입니다. 여기에 쫄깃한 국수를 넣어서 한 번 더 끓인 다음 후루룩 후루룩 먹으면 되는데요. 조미료 없이도 이런 감칠맛이 난다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시원하다, 시원해. 자고로 밥이 없으면 서운하죠. 국수를 다 먹은 다음 밥을 넣어서 한 번 더 볶아 먹습니다. 국물이 쫙 스며든 볶음밥, 빼놓을 수 없는 맛이죠. 국물 먹고 오징어 건져 먹고 면 먹고 밥 볶아서 먹고 이 추억의 맛, 고유의 맛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찾아오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징어 국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라스트 누른밥. 야, 이 맛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야, 끝까지. 볶음밥까지 다 먹고 다시 전통의 맛집을 찾아 출발. 늘 사람들로 붐비는 대전 은행동을 찾았습니다. 3대째 30년 이상 내려온 맛을 찾아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야, 정말 유명한 곳이죠. 전국의 3대 빵집에는 항상 포함이 되는 곳이고 저도 어릴 때 여기 많이 왔었거든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1년 365일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빵집. 얼마 전엔 대통령도 돌렸던 대전의 대표 빵집이죠. 맛은 물론 대전만의 특색이 고스란히 담긴 빵들이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대전을 방문한 분들이 또 여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야, 이 맛있는 빵 냄새. 그럼 3대째 가업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예,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창업을 하셨고 아버지가 물려받으시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요.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이제 대전역점 오픈하면서 워낙 바빠져가지고 그때는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분들은 그 농산물을 보면서 자식 같다 그런 사랑과 애정을 많이 느끼시는데 직접 또 빵을 만드시고 또 운영을 하시니까 그런 마음도 드시겠어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이거 아주 이런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한 이 빵집은 창업주 임길순 씨의 뒤를 이어 2대 이명진, 3대 임대혁 씨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이 사랑하는 맛이 됐죠. 저희 할아버지가 1.4 때 남한으로 피난을 오시면서 우리 가족이 무사히 다 남한에 피난을 한다면 남은 인생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셨고, 저희가 또 대전에 정착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성당에서 밀가루 독보대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전역 앞에서 찐빵집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버지도 나눔을 이어가고 계시고 저도 그 정신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빵집에서 가장 소문난 빵은 무엇일까요? 나오자마자 팔려나가고 이 빵을 사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 바로 단팥 앙금을 넣은 소보루를 기름에 한 번 더 튀겨낸 빵입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나 뭐라나. 처음에 이제 빵 종류가 많지 않을 때 소보루빵하고 팥빵 그리고 도넛 3가지 종류가 합쳐진 제품이 튀김 소보루고 80년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맛과 모양의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로도빵부터 명란젓갈을 곁들인 빵까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빵 속에 계속 스며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만들고 계신 게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는 명란 바게트죠? 네. 와, 어떻게 처음에 만들게 된 거죠? 바게트엔 이것저것 다 넣어도 맛있지만 저희는 명란젓을 한번 넣어서 해봤는데 짭짤한 명란젓 맛과 바삭한 바게트가 굉장히 조화를 잘 이뤄서 남녀노소 많이 찾으시는 인기 제품이 됐습니다.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만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빵집이 오랫도록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할아버지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숙제이자 바람입니다. 3대 가업을 잇는 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또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또 양어깨에 커다란 짐도 있으시겠어요. 저희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봉사하고 앞으로도 대전과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100주년을 맞이할 때 저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대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100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0주년 때 올게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3대에 걸쳐 전통의 맛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곁에서 오랫도록 그 맛을 느끼는 우리들도 무척 행복합니다. 3대째 30년 전통의 맛, 앞으로도 대전을 대표하는 맛이 되어 계속 이어지기 바랍니다. 정다운 건 없을걸. 네,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3대째 30년 이상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맛집 2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오징어 국수와 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빵집은 저도 아는 곳이에요. 아마 직접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전에 가신 분들이 꼭 사오는 그 기념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저곳의 튀김 소보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으로 유명한 빵집이었는데요. 그리고 오징어 국수집은 중간에 정겨운 옛날 자료 화면이 나올 정도로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네요. 네, 대전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들리는 맛집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50년, 100년 동안 전통을 이어가면서 꾸준히 사랑받기를 저희 전국시대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일하다고 합니다. 프로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열심히 수련 중인 마술과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법사들을 위한 학교 호그와트가 영국에 있다면요. 마술사들을 위한 학교는 전남 영암군에 있습니다. 동아보건대학교 마술과 학생들의 놀라운 마술 실력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지팡이 하나로, 이 화려한 손놀림만으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 어떤 건지 상상이 좀 되시나요? 볼수록 빠져드는 신비한 세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젊은 청춘들이 펼치는 꿈의 무대.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신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기대하시라. It's showtim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오늘 이 지팡이와 이 현란한 손놀림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제가 또 해리포터가 아니고 이 세리포터로 오늘 또 여기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순간이동을 써서 한번 그 특별한 분들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제가 오랜만이라 조금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제가 여기 마술학과 학생들이 있는 이 수업 현장으로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또 오랜만이지만 마술 멋지게 성공을 해봤습니다. 자, 안에서 또 지금 은밀하게 학생들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규 학과로 매년 실력 있는 마술사를 배출하고 있는 동아보건대 마술학과. 프로 매지션을 양성하는 이른바 마술사관학교로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똘똘 뭉쳐 신비로운 마술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술학과 하면 막 마술을 뿅 하고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진 않고 마술도 전문 어떤 직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술의 어떤 이론이나 구성, 어떻게 마술이 이루어지는지, 또 마술사로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또 마케팅부터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또 학과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술학과가 없어요. 대부분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이고, 저희 교육 시스템은 지금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또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부분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좀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수업 구성은 어떤 것들 좀 수업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좀 가르쳐주고 계시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대 마술, 그리고 가까이서 하는 클로즈업 마술, 또 관객과 소통하는 마술,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수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마술의 디테일들, 공연을 연출하는 것들 등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수업 시간 아니에요? 자자, 학생들, 아니 수업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떤 수업이길래 그래요? 학교 친구들이 처음에 무대에 올라가면 매우 긴장을 해서 자기 마술만 보여주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까지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무대 위에서 나만의 마술사, 그리고 나만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하는 이론 수업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아하, 오늘 진행되는 수업은 마술사가 무대 위에서 마술을 선보일 때 관객과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처음 마술사가 공연을 시작할 때 생소하고 낯선 무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오롯이 공연에 빠져들게 하는 법을 배워보는 우리 마술학과 학생들. 역시 마술은 관객과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 소통하는 것과 이제 뭐 관객이랑 이제 컨트롤하는 법, 이런 것들, 카드 마술, 무대 마술,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말하는 방법이나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 아니면은 이렇게 무대 컨트롤 방법, 박수 받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정말 세분화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론만큼은 빠삭한 것 같은데 제대로 할 줄 알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그래 우리 친구 직접 나와서 해봐요. 카드를 드르륵 할 테니까 원하시는 곳에서 스톱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톱. 세리포터가 고른 카드의 정체는 바로 10 다이아. 고른 카드를 다시 잘 섞어주고, 그래 찾을 수 있어. 자, 그래 그거. 관객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바로 이 카드, A 하트입니다. A 하트? 아이고, 그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제가 틀렸던 이 에이스 하트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로 돌려주게 되면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됩니다.
항상 마술이 그렇잖아요. 눈앞에서 보면 아 저거 내가 보면 다 알 거야. 보면 에이 뻔하지 약간 이러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제가 또 명색이 오늘 새 리포터로 또 나타났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꼭 배우고 싶었어요 진짜. 이론부터 실전까지 하나씩 하나씩 마술에 대해 제대로 배워가는 동아보건대 마술학과 학생들. 프로 매지션이 되기 위해 꿈에 한 발짝씩 내딛고 있는 마술 꿈나무들입니다. 좀 수업 직접 듣다 보면 더 배우는 것도 많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수업만으로 약간 아쉬운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수업 말고 좀 다른 건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아 오늘 마침 마술 콘테스트가 있는 날이거든요. 혹시 같이 보러 가실래요? 아 좋죠. 마술 콘테스트 직접 이렇게 좀 시합도 하고 약간 이런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한번 직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명색이 마술학과잖아요. 마술학과인데 저희가 또 이렇게 심심하게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저희가 마술 콘테스트장으로 날아가 보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자, 하나, 둘, 셋. 무대가 착 열리고 조명이 딱 켜지는 순간 드디어 시작된 마술 콘테스트. 특히 오늘 열리는 마술 콘테스트는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학기를 맞이한 만큼 그동안 실력은 녹슬지 않았는지 또 얼마나 갈고 닦았을지 점검해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정말 정신없이 또 마술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들어가서 이 친구들 어떻게 긴장하고 있진 않은지 제가 들어가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친구들 지금 이제 한참 공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늘 어떤 공연 주로 준비했어요? 저는 이번에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한 번도 안 해봤고 여기서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긴장되는데요.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갖고 이렇게 학교 수업이 진행되고 마술 이렇게 하는구나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올라가고 첫 번째 무대부터 관객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네, 리딩도 역시. 그런데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설까요? 아직 몸이 덜 풀린 탓에 실수를 연발할 것 같긴 하지만 자신감으로 무대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 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마술학과 친구들. 누가 뭐래도 마술에 대한 열정과 애정만큼은 최고. 이만하면 프로 마술사 미리 예약해도 되겠죠? 너희들을 제2의 이은결 최현우로 임명하겠다. 공을 넣어주면 2개 그리고 몇 개라고 했죠? 2개요. 2개? 아니 3개입니다. 어떤 카드 골라주셨나요? 다이아몬드 2요. 이 다이아몬드 제가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은 이 에이스 스페이드 안에서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가 올라오게 됩니다. 와 진짜 인정. 이거는 제가 오늘 새 리포터로 왔지만 이건 진짜 인정. 제가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 게 눈앞에서 이게 확 바뀌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몰래 뒤로 가서 좀 한번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영업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학생들의 마술 공연. 마지막 학생의 공연까지 마무리가 되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마술 콘테스트. 우리 학생들 공연 어땠나요? 어제 연습할 때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났었거든요. 멘트도 그렇고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오늘 만족스럽게 끝난 것 같아요. 새내기여가지고 제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마지막에 한 카드 그게 기억이 남는데요. 저도 학생이잖아요. 배우다 보니까 링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교수님과 학생들. 오늘 공연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 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마술 기획부터 아이템, 연출, 관객과의 소통 방법까지 교수님의 진심 어린 조언은 학생들을 한층 더 성장시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피드백을 듣는데 제가 다 혼나는 것 같았어요. 네. 오늘 마술학과 신입생으로 제가 혼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한 피드백 해주셨는데 오늘 학생들 공연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강한 피드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네.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예술 계통이다 보니까 저희 항상 뭐랄까 직설적인 면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려서 잘했다라거나 이렇게 칭찬해주기보다는 정확히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 부분을 고치는 게 또 좋거든요. 그래서 애들 오늘 충분히 잘하긴 했는데 또 제 역할은 문제를 잡아주는 거니까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강한 피드백이 다 또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요. 우리 교수님 지도 밑에서 또 학생들 무럭무럭 더 멋진 마술사로 크기를 저도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마술사로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아보건대 마술학과 학생들. 앞으로 멋지게 펼쳐질 날들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마술이란 과연 뭘까요? 저에게 마술이란 이게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꿈과 미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종합 예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마술 오늘 또 제가 함께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물도 제가 같이 받았는데 오늘 이 무대 즐기면서 제가 눈과 귀가 정말 제대로 호강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매력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마술을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친구들 멋지게 성장해서 더 큰 무대에서 멋진 공연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s Showtime! 꿈을 찾아 떠나는 마술 여행. 예비 프로 매지션들의 마술 여행, 그 가능성의 세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멋있다. 네, 꿈을 찾아 떠나는 마술 여행, 마술과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뭔가 가까이서 보면 다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배우는 분들의 마술도 정말 훌륭하네요. 네, 학생 한 분이 마술은 종합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마술은 쇼맨십이 필요한 장르잖아요. 그만큼 또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마술은 사람들의 꿈과 열정을 지켜주는 예술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더욱더 재미있는 마술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게 될 마술의 세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들 챙겨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꿈 같은 밤 되세요. 안녕.